안녕하세요. 나의 책장의 오성범 평가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구만수 박사님의 책입니다. 3시간 공부하고 30년 써먹는 부동산 시장 분석 기법이라는 책입니다. 우선 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구만수 박사님께서는 부동산학을 전공하셨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기술사로서 해양대학교, 영산대학교 등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 부산시에서 다양한 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책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상승 기간이 짧으면서 상승의 기울기는 가파르고 조정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며 기울기는 완만하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부동산 시장은 짧은 시간 안에 가격이 급하게 올라가지만 급하게 오를 요인이 정지된 상황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조정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정 자체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물건별로 부동산 가격의 흐름이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을 텐데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주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서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것인데,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이유도 하락하는 이유도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4가지를 꼽으라면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경제 상황, 인간의 심리, 수요와 공급이라는 4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4가지면 특별히 요인을 꼽았다라기보다는 전체 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각 요인별로 내용을 좀 보면요. 일단 정부 정책에 관해서는 그 특정 정부의 5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인수위원회에서 나오는 자료만으로도 향후 5년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판단을 하되 주의할 점은, 첫 번째는 일단 부동산 가격의 명목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 대비한 실질 상승률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구만수 박사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스피커들이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의 타임 렉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부동산 시장의 이 경기하고도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부동산 가격은 한번 정책을 타고 올라가면 정책이 바뀌더라도 그것이 조정되는 시기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책이 구현되는 그 시차를 늘 고려해서 정부 정책이나 시장의 반응을 예측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국내 경제 상황과 연결해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3가지 요인으로 실물 경제와 통화량 물가, 이렇게 3가지를 꼽고 계십니다. 당연히 경제 상황이 좋을 때 부동산 시장도 상승 영향력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통화량과 물가의 경우에는 각각 실물 경제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해당 자료들은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번째가 이제 시장 참여자의 심리입니다. 시장 참여자의 심리에 있어서는 구만수 박사님도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시장 폭락론, 그 다음에 부채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폭락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소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량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은 기펜제로서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가격이 오르니까 나도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요량이 더 늘어나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 시장이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잘 살펴서 해당 부동산 시장의 현재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은 이제 수요와 공급입니다. 경제의 펀더멘탈이 되는 기본일 거고요.
수요와 공급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책에서는 약간 주택시장에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량의 경우에는 가구 수에다가 소득 증가율을 곱한 다음에 거기서 멸실주택 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요량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요 세 가지 팩터를 보시면 첫 번째 가구라는 것은 기본적인 수요의 기본 유니트가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소득은 이 가구의 구매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서 곱해주는 것이고, 멸실주택 수는 그만큼 줄어드는 주택 수를 빼야 실질적인 수요량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공급에 있어서는 당연히 현재 주어진 공급량에다가 신규로 건축되고 있는 공급량을 합산해서 공급을 따져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쪽 수요 공급 쪽 통계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 통계 누리라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를 추천하고 계십니다. 자, 책 소개를 여기까지 한번 드려봤습니다. 구만수 박사님 책은 사실 핵심 4가지를 짚으셨다는 점에서 좋기도 하고요. 그런데 핵심 4가지에 대해서 약간의 우선순위랄까요? 우선순위는 아니면은 구체적인 그 4가지 요인을 진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산식에 대해서 약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4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